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눈앞에 두고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90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수세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로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6%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1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대부분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41,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하락세 나타냈지만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0.6% 상승하면서 64,4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8%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이제 4위권에 현대차 올라왔습니다. 12만 7,500원 바라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0.87% 상승하면서 40만 7,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승장에서도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 0.7%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만 9천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LG화학 0.8% 넘게 상승하면서 35만 9천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포스코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0.5% 추가 상승하면서 25만 8천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 0.5% 하락하면서 34,6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10위권에 네이버 올라왔습니다. 어제 네이버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0.75% 상승하면서 13만 3,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 SK텔레콤 11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0.37%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6만 9,5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도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모비스 오늘 1% 가깝게 상승합니다. 20만 4천원 바라보고 있는데 어제 그 자동차주들 대부분 강했습니다. 어제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어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7,200원 바라보고 있고 신한지주도 어제 강했습니다. 3%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1% 추가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4만 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47% 상승하면서 693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거의 3% 가까이 빠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69,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신라젠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5%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요. 21만 1,100원 바라보고 있고 바이로메드 어제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 24만 7,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캠텍 0.49%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만 1,8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메디톡스 거의 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3%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97,1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었는데요. 19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이 코오롱티 주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약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상승의 동력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장 역시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지난 4분기 실적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예상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연결 매출액은 1조 8,597억 원 예상이고요. 전년 대비 13%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10% 정도 증가를 하는 실적이지만 시장 기대치는 좀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이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굴삭기 시장의 최대의 그런 수요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올해 그래서 연초에는 작년에 너무 최대였기 때문에 올해는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이것이 인프라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올해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최대의 굴삭기 판매량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두산인프라코어의 양호하게 좀 반응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11,000원, 손절라인 7,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4일에 HSD 엔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거의 5%에 가깝고요. 그리고 1월 9일에 주셨던 현대미포조선 3.15%, 그리고 1월 3일에 주셨던 KMW 10.24%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주셨던 삼성 엔지니어링은 손절가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고요. 12월 12일에 주셨던 한창 현재 5%를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15일에 주셨던 넥슨GT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현재 23%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에코바이오 1%, 그리고 1월 8일에 주셨던 토니모리 7.79%, 그리고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4.7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전파기지국은 2.58%, 그리고 1월 7일에 주셨던 IHQ 2%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청원 본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에코마이스터 올라와 있고요. 12월 12일에 추천해 주셨고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 4위에는 HSD 엔진 올라와 있습니다.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3위부터는 한창 5%, 그리고 2위에는 KMW, 1위에는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5일에 추천해 주셨고 수익률 10.8%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DK락 올라와 있고요. 22% 수익률 내고 있고, 4위에는 넥슨GT 어제 주셨습니다. 벌써 목표가 터치했고요. 3위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27%, 그리고 2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27%, 그리고 1위에는 자이글 43%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8위에는 정지환 팀장의 덱스터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진양폴리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9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벌써 3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는 수익률이 40%가 넘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자익을 올라와 있고요. 5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한창재지 46%, 그리고 4위부터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낍니다. SPO셀 올라와 있고 12월 17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위부터 3위까지인데요. 3위에는 이용호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71%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2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습니다. 77%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신희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2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어제 한번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률이 17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12월 5일에 이 도화 엔지니어링을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10%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주들 모두 다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어제였죠. 장중에 15% 이상 상승을 하였고, 오늘도 개장 전에 약 3% 수준의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협주들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그것이 우선적으로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 본격적인 경협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북 경협주 전반적인 흐름,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가 예전에 제시했던 목표 가격 전 고점이었죠. 11,15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고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의 종목인데요. 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넥슨 GT를 추천해 주셨는데 이 하루 만에 수익률이 23%가 넘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셨던 두 분께서 모두 다 넥슨과 관련했던 두 가지 종목을 다 주셨거든요.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신가요? 일단은 지금 다행히도 조금 좋은 부분에 안착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13,500원 부근에서 지금 안착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12,000원 부근부터 13,000원 부분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 매물대 지금 현재 그 상승을 했을 때 지지 구간을 어느 정도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소폭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투자 심리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한 15,500원까지 바라보고 그 목표가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500원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조금 시청자분들 진입해보면 될까요? 좀 빠진다면은? 예, 좀 빠지면은 진입을 해도 되는데. 얼마 정도에 진입을 하면 될까요? 한 13,000원 아랫대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요. 좀, 네. 등락폭이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 12,000원 이하 아래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훈 본부장님, 네.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식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서 높여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은 좋은 종목, 꼭 시장에서 좋은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 과감하게 편입을 시키는 게 좋은 그러한 장이라고 보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를 구성하고 있는 크게 4가지 항목 중에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는 아무래도 힘들지만 어제 이야기했던 건 결국 정부 지출이었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이 기존 고정 환율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동성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시장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공급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분명 상하이 증시의 상승을 크게 견인할 겁니다. 세계 금융시장에 놓여있는 증시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도 나왔고 미국 또한 경기가 좋고 어제 영국에서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도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과감하게 좋은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이 매우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16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을 눈앞에 두고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단숨에 2110선까지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순위들을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4위권까지 올라갔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6위권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어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순위 변동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기업인 대화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즘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좋지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41,1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6%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6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현재 0.37% 상승하면서 405,5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포스코와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6위부터 10위까지 그래도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합니다. 셀트리온 오늘 0.48% 상승하면서 20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와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포스코 0.7% 빠집니다. 254,500원에 출발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 오늘 0.7% 빠지면서 3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네이버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75% 상승한 13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이제 2099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은 오늘 0.37% 상승한 692포인트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CJ ENM이 오늘 빠지는데요. 현재 0.5% 빠지면서 21만 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0.69% 빠집니다. 24만 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캠텍 오늘 0.49% 빠지면서 6만 1,800원에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합니다. 4% 가깝게 상승하면서 98,000원 선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10만 원 선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7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메디톡스 오늘 0.5% 빠지면서 출발합니다.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58만 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예상과는 다르게 이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57% 하락하면서 19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롱티슈진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39,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훈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토목과 플랜트 그리고 기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플랜트 부분에서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주 금액이 약 9조 1천억 원, 국내가 6조 7천억 원, 해외가 2조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이라크 유정물 공급 시설과 알제리 복합 화력 발전 등의 수주가 올해로 2년이 되면서 해외 부분에서의 수주는 부진하였다라고 하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 일부 이익률 훼손에 따른 결과가 지난 4분기에 반영이 됨으로써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조 3천억 원, 1,82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지난해 매출액은 약 16조 5천억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8,60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이러한 흐름이 더욱 이어질 경우 전년 대비 13.2% 정도 증가한 9,73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베트남 그리고 태국 어디가 될지 명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이 농후합니다. 이미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은 시작이 되었고 실제 대북 제재 완화에 따른 민간 개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이미 시공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사의 차별화되는 매력이 가장 크게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가 북미 정상회담, 즉 북한과 미국 이 두 국가 간의 이해 관계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북한은 그런 거죠. 북한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국 3가지 토지와 인력과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땅은 넓죠. 그래서 토지는 충분하고 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한 게 현재 북한의 상황입니다. 기존 북한 내에 있던 다양한 지하 자원에 대한 광물 채굴권 이를 중국에게 넘겨주고 여기에서 자원을 취득해서 이를 현물 대신 자원으로 조달하게 했던 게 기존 북한의 자본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직접적인 투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경제를 성장할 수 있는 매우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미국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만한 건 없겠죠. 다만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인해서 북한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대한민국 또 일본이 있습니다. 또 밑으로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고 왼쪽에는 서쪽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모두 미국과 동맹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조금 더 강화시키게 된다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중국과의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매우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추후에도 이들의 관계는 계속해서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물론이고 경협주 전반적인 흐름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사를 조금 더 눈여겨봤고요.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의 관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약 900억 원 수준의 매수세가 현물 시장에서만 유입이 되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 그 중에서도 주식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에서도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은 적어도 현재 현대건설이 큰 폭의 주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주가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241선을 이미 돌파를 했고요. 중요한 가격대인 62,2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또한 돌파하고 지금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 0.16%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사실상 보합권이죠. 그러다가 오늘 장 10시가 될 것 같습니다. 상하이 지수가 개장이 되는 그 시점에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시점부터 현대건설이 다시 한번 2% 내외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우선은 74,000원, 지난 9월에 보인 고점 수준인 74,000원으로 잡고요. 손절 가격은 55,800원, 55,8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력 광고 계열사입니다. 광고 취급액 자체는 제1기획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많고 그것보다 현대차 계열사라고 하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동사 지난 10월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하였지만 최근에 반등의 소폭 나오면서 당시 저점 대비 무려 30% 이상 상승을 하였고 지난 10월의 충격은 모두 만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기 때문에 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탄탄한 자금력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하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고 최근 최대 고객이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신차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도 맞이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반등도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의 광고가 조금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경우 이노션은 큰 폭의 실적 개선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였죠. 펠리세이드양 광고 매출 반역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외형과 엔진 그리고 내연까지 업그레이드가 된 소나타 풀 모델 체인지 그리고 2분기에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3분기, 4분기에는 제네시스와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의 흐름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증가한 3,417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한 332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당 성향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최근 5년간 매년 배당 성향을 올리고 있는 것은 결국 주주 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또한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가격대가 딱 하나 나옵니다. 6월 14일에 보였던 고점이 69,400원인데 어제 이 가격대로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음봉이 나왔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 69,4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위에서 종가가 잘 마무리되고 즉 안착이 된다면 한 차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78,9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좀 짧게
63,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동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유통 기업입니다. 작년 8월이었죠. 경기 광주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허브 터미널을 오픈하는 등 업계의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라는 평가를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매우 높게 받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한 2조 5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한 706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매출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택배 부분에서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나 상승하였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있었던 대전 터미널 가동 중지와 파업에 따른 비용 모든 일시적인 또는 일회성 비용은 커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커버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택배 단가 하락이 시행된 상황에서의 실적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편으로 우리가 기저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택배 단가가 정상화될 경우 결국 실적 또한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인상 방안 이 또한 동반한 상황에서 택배 수요 증가도 가시적이기 때문에 오직 택배 부분에서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관심이 큽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추천했던 현대건설, 이노션, 그리고 CJ 대한통운 모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종목인데 이제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국내 증시는 사실상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잠시 자금 흐름 또한 살펴본다면 현재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국제거래의 기준이 되는 리버 금리 또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금 조달이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금 조달에 따른 비용이 꽤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에 한편으로 유동성이 꽤나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시장이 크게 지난해 하락을 했는데 기저에는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쉽게 돌아오기는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캐리 트레이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러한 환경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도 어렵고 원달러 환율이 대략 1120원 수준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수출을 통해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환율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한계 환율이 약 1075원.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은 힘들게 조달을 하였지만 오히려 환차익을 크게 얻을 수도 없고 오히려 환차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가 비록 많이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확실하죠.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자금 조달도 힘겨운 상황에서 외국인이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해서 들어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다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루어지고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 수급 물론 좋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급에 기인한 CJ 대한통운의 미래 주가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대략 14만원대 그리고 고가는 17만 7천원대 내외에서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17만 1,500원 수준인데 저는 전 고점이 17만 7,500원 이 가격대만 돌파하면 무난하게 시세는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19만 9,500원 정도까지 잡고요. 손절 가격은 15만 6,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작년 연간 수주 금액이 9조 원을 상회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시 반 이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서 우리 증시 반등하면은 현대건설의 경우 2% 정도의 상승세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도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CJ 대한통운도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메가 허브 터미널이 오픈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반정민 소장님의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예, 금요일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셀루메드입니다.
이 셀루메드는 의료기기와 이제 바이오 시밀러 등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 또한 최근에 이제 그 미국에 설립된 자회사 엔도텍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엔도텍은 그 인공 관절 제조 및 이제 판매 부분도 이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좀 의료기기에 전문화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3월부터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제 4월부터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 3만 원까지 상승을 한 종목입니다. 이후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남북 경협주에 이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전 급상승했던 폭을 반납하며 대거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횡보 후 이제 추가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11월부터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지금 상한가를 치고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작년 11월 흑자 전환 소식에 따라 이제 추가 하락폭을 좀 막아준 모습이 이제 좀 특이한 점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12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한가 기록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 이슈가 무릎 반월상 연골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제가 이제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와준 시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그 상승폭을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며 현 위치에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국생명과학과 20억 규모 관절 혈액 대체제 그 비스코실 공급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으면서 그 연간 이제 수십만 건에 이르는 관절경 수술에 필수적으로 이제 앞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에 이제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산자부 이제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2단계 사업자 선정이 이제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소재 부품은 척추 이제 고정용 고강도 이제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이 체내에서 이제 이 이식용 그 의료기기가 이제 체내에서 일정 기간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이제 녹아서 이제 체내에 흡수되는 흡수성 이제 생체 고분자로 이 기술은 이제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 회사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체 고분자 관련된 부분은 인체에 이제 해롭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척추 고정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그러한 의료 비용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그런 의료 비용 부분들에 대해 좀 줄여질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제 외인의 매수세와 작년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조정폭을 이제 크게 가져간 기간을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좀 좋은 시기다 해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위에 매물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두텁게 있습니다. 700원부터 12,000원, 13,000원 부근에 이제 두텁게 있기 때문에 크게 수급이 들어와줘야 이제 세게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돌파해서 이제 위에 이제 돌파를 한 다음에 차익 실현이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느리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해서 별 4개씩 지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그 스마트 자율주행 차 관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특히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에 굉장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그리고 BMW, 아우디 등의 이제 글로벌 자동차 부문에서 주요 고객사를 이제 두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 작년부터 그 지속 조정을 받다가 7월 상승한 뒤에 등락폭을 유지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이후 이제 10월 지수 영향으로 대폭 하락을 하면서 저점 갱신을 한 종목입니다. 이후 11월부터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서 추세 흐름이 이제 변화되기 이제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 추세 흐름이 변화되기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추세 전환이 좀 이루어졌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 증가는 이 종목이 다시 주가 상승 전환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수소차 자율주행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차 부분을 이제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대차에서 수소 전기차 관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는데
이러한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현대차에서 그 수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이전에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좀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현대 MN소프트로부터 폰터스 브랜드를 인수해서 현대 폰터스로 현재 지금 블랙박스를 이 기업에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을 계속 받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외인의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은 올해 이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적인 부분들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다소 좀 흐름이 미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둘 다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4,8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동훈 아나텍입니다. 이 기업은 휴대폰, 태블릿,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를 이제 설계, 개발, 생산하는 팹리스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입니다. 최근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작년 6월 8,000원까지 이제 상승하였다가 이내 이제 대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상승하였다가 이제 대폭 조정을 받았는데 이후 이제 9월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이 기업이 단순히 그 아날로그 반도체를 통한 기업뿐만이 아니라 타액 기반인 이제 당뇨 측정 시스템 통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은 10월 달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수의 악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차익 실현이 나와 주었고 이내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10월 말 이제 저점갱신을 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0월 이 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 진출하겠다는 이제 포부를 밝혔었고요. 앞으로 이러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 사업을 다각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아날로그 반도체 회로 부분에 대한 기존 사업 부분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러한 사업 다각화적인 측면도 이제 지켜보실 만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당뇨 측정 시스템은 기업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당 수치를 이제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수시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출시 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 이 당뇨 측정 시스템 인삼 도입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혈당 측정기 시장은 이러한 혈당 측정기 시장은 약 17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출시 시 매출적인 기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중국 합자법인 설립으로 인해서 중화권 글로벌 시장을 이제 공략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국내 팹리스 시장, 생산 공장이 없는 반도체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팹리스 시장을 이제 기초로 기업 최초로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전원 공급칩 기술 수출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종목은 좀 턴어라운드가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 이전 계약은 한 120억 정도이고요. 역대 이 기업이 최고 실적으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현재 두터운 매물대가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제 매물을 이제 소화해 나간다면은 현재 흐름을 소화해 나가면서 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소화를 해 내가면서 간다면은 6,000원을 이제 돌파를 했을 때 안착된 후에 앞으로도 이제 그 위에는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매물대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별 4개씩으로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무릎 반월사 연골 부분의 대체제에 대한 식약처 승인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오일입니다. 국제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S-오일도 함께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기준으로 배럴당 52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소폭 밀려요. 아무래도 시차가 존재하겠죠. 다만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금융시장이 완만하게 증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위해 필요한 게 유가의 완만한 상승입니다. 유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유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거겠죠. 아직까지 전 세계는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유가가 완만하게 올라줘야지만 세계 경기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세계 2위의 단일 공장 기준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S-오일이 소폭 반등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소폭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유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정제 마진이 증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오게 될 경우 큰 폭의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면 매우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S-오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인데요. 수백 조선소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도 10% 넘게 현재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진중공업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자회사 이제 수빅 조선소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데 사실상 이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이 수빅 조선소를 이제 매각을 추진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각 추진적인 부분을 통해서 뭐 재무적인 구조를 좀 개선을 해보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기대감을 가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지금 한 5년 연속 지금 계속 적자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재무적으로 빨간불이 굉장히 많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봤을 때 지금 뭐 사는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지켜보시다가 차분히 이제 지켜보시면서 하는 게 좋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관망하는 자세로 대하는 게 제일 좋고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뭐 이전에 뭐 저점에서 1,000원 아래로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어느 정도 그 반주 정도는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위에서 상향 돌파를 한 그 고점 부분에서 좀 많이 그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그 단기적으로 뭐 지지 구간을 확 만들어져서 상승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급상승 그냥 크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진중공업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인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이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매우 강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반등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의 실적에 대해서 특히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온라인 밴 부분 성장에 따른 개선 효과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것, 즉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0% 수준의 증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큰 폭의 증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은 건 아니죠. 하지만 매우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주가가 오늘은 물론이고 최근 한 2-3일 정도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반등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지난 4분기 실적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이에요.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을 올해 연말까지 계속 보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NHL 한국사이버결제가 혹시나 올해 1분기 실적 또한 지금처럼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올 한해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 1분기에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NHL 한국사이버결제 계속 지켜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들 또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한번 장기 투자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에 한화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마감 기준으로 수익률이 거의 6% 정도입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작년에 이제 주가가 과도하게 좀 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 상장 기업사들의 추가적인 가치 하락이 없다면 그동안 주가 상승 어제 주범이었던 이제 하나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안정화가 반등을 이끌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의 역할을 전담하고 있는 동사의 사업 특성상 자체 사업이나 상장 계열사들의 업황, 비상장 회사들의 이제 또 실적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한계 부분의 부진의 이유로 이제 작년에 주가 하락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하나건설의 가치가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제 점진적인 추가 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저는 추천드릴 종목은 인산가라는 종목인데요. 이제 동사는 92년에 설립되었고 국내 최초로 주겸을 산업화한 주겸 제조업체입니다. 이제 15년 말 코덱스 시장에 상장한 이후에 이제 27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국내 주겸 시장에서 이제 동사 점유율이 약 50%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인산가는 회원수가 지난 이제 13년 약 9만 명 정도에서 15년에 21만 명, 이제 작년 6월 기준으로 한 29만 명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한 26.3%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제품을 2번 이상 구매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선급금을 지불한 고객을 회원으로 이렇게 칭함을 고려하면 충성도 높은 단골 고객이 동사의 매출의 성장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재구매율이 한 67%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동사의 주요 고객군이 건강에 대해 관심이 좀 높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장년층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비교적 연령이 높은 고객들로 인해서 여전히 매출 증가나 이제 50% 정도가 전화 주문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편의점이나 마트, 홈쇼핑 등 신규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전통주, 프리미엄 치약 등 이제 판매 제품군을 늘려서 다양한 소비 연령층 확보하는 데 주력할 전망으로 보여지고 중국이나 태국 등의 인근 국가로 주겸 수출 확대를 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로 확대나 신제품 출시나 수출 증대를 통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아침에 좀 상승한 점이 있었지만 이제 현재가로 제시해도 무방할 것 같으시고요. 손절가 1,800원, 목표가는 2,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C 투자그룹 이용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05% 강보합권 이어갑니다. 209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093선쯤에서 출발을 해서 9시 4분경에는 2100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31분경에는 다시 93선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개인 현재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174억 원가량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다만 기관들의 매도폭 큽니다. 거의 600억 원 가깝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모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24% 하락한 41,000원대에서 거래가 들고 있고요. SK하이닉스 하락폭 키워갑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63,4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재 0.39%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차 효과 기대감 받으면서 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죠. 현재 12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내립니다. 이제 40만 원 선 위태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하지만 네이버 오늘도 1% 넘는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13만 4천 원에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한국전력 오늘 약보합권 이어갑니다. 포스코 오늘 강합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6만 원 선까지 올랐고 26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오늘 1%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36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에 셀트리온 어제 이어서 하락폭 키워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20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현재 하락세 이어갑니다. 0.29% 하락하면서 688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1분경에는 69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시작이 고점인데요. 32분쯤에는 687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기관과 외국인들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오늘 매도폭 강합니다. 거의 400억 원 가깝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들 55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3% 넘는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66,900원에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젠도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6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69,000원 선 깨졌습니다. CJ ENM 상승세 이어갑니다. 0.61% 상승하면서 21만 4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도 오늘 하락폭 키워갑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원 선도 이제 위태해 보입니다. 포스코 캠텍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6만 1,700원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메디톡스도 강보합권 이어갑니다만은 그래도 HLB가 현재 하락폭 키워갑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대부분 눌리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6만 9천 원대에서 흘러가고 있고 이제 7만 원 선 깨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덱스터와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26억 원 규모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용역 계약을 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아난티가 이제 10위권에 올라왔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29,150원에 흘러갑니다. 환율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2% 하락한 1,120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에 저가 매수로 이 호텔 신라 추천해 주셨는데 약 4거래 만에 현재 수익률이 9%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2% 정도 빠지면서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올 1월 들어갔고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게 현재 장세의 특색입니다. 이제 낙폭 과대 중심으로 그리고 남북 관련주, 수소차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일단은 1월 한 달 자체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해입니다. 호텔 신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낙폭 과대에 인해서 어떤 상승의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1월 정도의 한 달만 갖고 투자 전략을 하면은 이 갖고 있던 이런 가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하루 이틀, 2, 3일 정도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이제 반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1월까지는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굳이 빨리 팔 필요 없이 일정 정도까지는 종합지수를 따지면 2,150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그 선까지는 반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저점 매수 그리고 이제 저가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걸 판단할 때가 바로 지금 1월 지금 현재 장세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호텔 신라 역시 빠질 때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빠질 때는 매수하고 올라갈 때 2, 3일 정도 올라가면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어떤 상승에 대한 장세로 1월은 유지하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될까요? 오늘은 그동안의 오랜 조정을 끝내고 상승 흐름의 무게를 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을 이제 다 털어내는 한 해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이 국방 예산 이제 8% 이상 증가되는 이런 거에서 가장 크게 또 호재로서 작용받을 수 있는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보이고요. 작년 4분기에는 또 677억의 그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뭐 거의 확실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그 전체적인 그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년 보면은 4분기에만 1조 700억 정도 이 정도 거의 수준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최근 들어서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한국항공우주에서 소형 무장 헬기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데 이것은 이제 쓰임이 아주 많습니다. 뭐 T-50 그런 뭐 경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역시 미래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 그 주가 흐름 자체가 3년 반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지금 4개월 바닥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거다 이런 그 흐름에서 요번에 올라감 저점만 깨지 않으면은 당분간 큰 악재가 아니면 이 종목은 상승 흐름을 1년 동안은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서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1,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9일에 캠트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입니다. 이제 목표가로 주신 2,750원 터치했거든요. 매도해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추천드린 캠트로스 목표가 터치가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실적 재무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살짝 기술적으로 좀 더 접근을 말씀을 드렸고요. 박스권 형성 이후에 지속적으로 윗꼬리를 발생하면서 매집 행적이 지금 올라오는 상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 상단 부분을 지금 목표가로 잡아드렸는데 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흐름이 나온다면 조금 더 홀딩을 해봐도 좋으나 지금 사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넘어봐도 되겠고요. 지금도 사실 돌파 이 자리를 계속 지지를 하고 돌파할 경우에는 121선 3,000원 근방 자리까지 한번 목표가를 조금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21선 돌파 정도까지는 조금 더 돌파 시에는 슈팅까지 나오니까 슈팅 시에 바로 매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 오늘장 묘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69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68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안을 살펴보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밀리면서 대형주 위주의 하락이 있고 중소형주들은 사실 갭 상승을 살짝 보여주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완화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 지연 가능성도 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외인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코스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눈치 보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시간 내에서도 좀 상승 나왔던 정치 테마주들이라든가 남북 경합주들 흐름이 오늘 오전에도 조금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 실체가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매매하시는데 주의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지금 또 정치 테마주들에서는 시장에서 이제 환경 관련주로 부각된 종목들 중에 새로운 종목 아세아텍이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후발주도 분위기들까지 따라올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할 부분은 있는데 단기로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로만 보시는 게 좋고요. 남북 경협주들도 북미 고위급 회담 가능성에 정상회담 기대감이 좀 보조가 되면서
시간의 강세 테마였던 개성공단주 중심으로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도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각 테마 대장주들 변동을 통한 부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12년 만에 최대폭 이용요금 인상 소식에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콘텐츠 주들에도 일부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한 학년 해소 기대감 이런 것들하고 더불어서 흐름이 그게 나쁘지 않아서 콘텐츠 주들도 오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밀리다가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 크게 흐름이 좋은 흐름이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여유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점 매수하기 아주 좋은 장이니까 저점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 추천주는 포비스 TNC입니다. 자, 포비스 TNC는 소프트웨어 유통사업 업체입니다. 주요 고객이 그 교육청, 방과 후 교실, 유치원, 초중고, 학교 이런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업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이번에 상승이 나온 거라기보단 이제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 유시민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흐름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불확실성이 좀 더 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서가번 사회이사가 노무현 재단 상임 운영위원으로 활동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엮였고요. 지난 12월 21일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위아래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눌림목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 1,610원인데 현재가부터 1,600원 정도까지 매수 진행해 주시고요. 아래로는 1,500원짜리가 이탈이 나올 경우 기술적으로 종가 단순 일봉상 3일선 자리가 조금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살짝 21선까지 1,400원대까지 눌릴 수 있어요. 그럼 분할 매집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500원 손절 라인 잡고요. 목표가는 1,750원, 1,770원 이상 마감하지만 않으면은 투자 경고는 해제되기 때문에 1,750원 정도로 목표가 잡고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